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임상 현장에서 현대진단기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협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서 지속 추진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 기획정책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한의신문 주혜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김영배, 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의학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학 난임치료 시술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한의 난임치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가 차원에서의 한의 난임치료의 확대 및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 임상 현장에서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본격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지부 회원 대상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진행해 1,340명의 회원들이 이수한 데 이어 50여 명의 초음파 진단기기 실습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독감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활용의 확산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포스터에는 국민들이 독감, 코로나의 진단은 물론 치료 및 관리까지 한의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권선우 의무이사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진단키트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협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지속 추진과 전면 폐기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지속 추진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실시된 전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5,026명 중 68.2%인 17,068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이 51.8%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한의협은 협약보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한편 회원투표에 앞서 홍주희 회장은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임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44대 회장으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협약건보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고 회원투표 제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지부 기획정책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한의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주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는 한의계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한의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 훌륭한 의견들을 아낌없이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의료의 진단권 제한 규제 개선, 보건소장의 의사우선 임용기준 개선,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설명하며 각 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함께 현황 및 향후 기대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기획단의 구성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학 제도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